민주당은 아직도 국회까지 열어서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테러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퇴원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배 의원이 당한 테러가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다는 점을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 의원을 도와주신 시민들, 신속히 할 일을 해주신 소방대원님들, 경찰관님들, 충실한 치료뿐 아니라 신속하고 투명한 설명을 해주신 순천향병원의 의료진들, 무엇보다 배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현진 의원이 큰 정신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퇴원을 하게 된 것은 이 나라가 그런 테러 때문에 흔들릴 나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런 테러 행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배현진 의원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상을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연한 추측과 분노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그 당일날 드린 적이 있고,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그 뜻에 따라서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까지 열어서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것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 책임 있는 정치가 취해야 할 입장인 것인지를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 의원님을 도와주신 소방과 경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에 우리 동료 교정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해당 직역의 공직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제복 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잘 보호받고 더 좋은 공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제복 공무원들께서 합당한 처우를 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 소방, 군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온 것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급을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교정수당 역시 인상했습니다. 혹한과 폭염의 날씨에도 변함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 그리고 초급 간부분들께는 기본급을 추가 인상함은 물론 단기복무 장려금과 주택수당도 2배로 인상했습니다. 급여뿐 아니라 경찰의 경우 경정과 총경급의 복수직급제를 도입해서 승진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소방공무원과 함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고 특별 승진의 대상 계급 확대 등 승진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참혹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심리안정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서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이미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론에서 홀대받는 제복 경찰과 관련된 언론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런 제복 공무원들은 우리 동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의 격은 이런 제복 공무원들이 어떤 평가와 어떤 예우를 받느냐하고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 동료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제복 공무원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발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며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료 시민들의 눈에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합시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정치개혁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시리즈를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죠? 저는 끝까지 반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내려놓기를 반드시 저희가 실천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의 유죄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 출판 기념회 형식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해서 우리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2024년 국민의힘 공천 시 서약서의 제출을 필수 조건으로 이미 실천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접수가 진행되죠. 이 접수의 조건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한 실천을 위한 입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비 반납과 관련된 법안은 이미 지난 22일 발의했고 나머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요. 보기 좋더라고요.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바꿔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래온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서 뭉개고 도망가는 것은 대중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저희는 이 문제 제기를 역시 같이 대충 넘기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될 때까지 실천할 겁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이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금 수십조 들어가는 민주당의 허황된 공약들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최근에 보는 여론조사도 드러나고 있죠. 이런 정치개혁은 포퓰리즘입니까? 제가 어디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포퓰리즘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의 심판을 시대정신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너희가 우리 운동권에게 미안해해야 한다 라고 말했죠. 저희는 미안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리는 경제 민생론으로 답하겠다라고 몇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 실패와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면서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이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탈원전 이념 내세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생태계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는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 말고는 어떤 입법 성과를 거둔 적 없는 다수당이 과연 민생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제 와서 민생 경제를 얘기하는 것에 공감할 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총선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변화를 하려고 몸부리치고 절실함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우리 여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이념과 방탄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만 해석하고 발목 잡기 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희는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